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다음 달 6일까지 연장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구속기간이 연장되면 검찰은 이번 주말 대면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설 연휴 전 민심 파악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가 속속 공개되는 가운데 여야는 지지율을 두고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구속기간을 다음 달 6일까지로 연장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연장이 된다면 이르면 이번 주말부터 대면 조사에 나설 걸로 보이는데 사실 그간 공수처의 수사는 거부해온 윤석열 대통령이 친정 검찰의 조사에는 응할까 하는 의문점이 많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일관되게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수사권과 관할권에 대해서 지금 불법이다 이렇게 계속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수처와 검찰, 경찰이 내란 수사에 하는 주체는 경찰인데 지난 공수처에서 내란 수사를 통해서 업무 방해까지 직권남용 혐의까지 조사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체포영장이 발부되면서부터 지금 의왕 교도소에 지금 현직 대통령으로서 감옥에 지금 투옥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오늘 윤곽근 변호사 입장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검찰의 이 구속 영장 연장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지법에서 이것을 기각을 해야 된다. 그렇게 지금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형식이고 지금 검찰이 공수처의 지휘꾼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난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만약 오늘 중으로라도 중앙지법에서 구속기간 연장에 이것이 발부된다 하더라도 검찰 조사는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굳건한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검찰은 조사를 해낼 수 있겠습니까? 저는 검찰이 시도를 하겠죠.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조사를 안 받고 거부하면 강제로라도 저는 조사한다고 생각해요. 공수처가 너무 약하게 대응을 했다고 보고요. 강제 구인이라고 갔는데 강제 구인을 안 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거잖아요. 저는 구인에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검찰도 만약에 이제 첫 번째는 제가 볼 때 구치소 안에서 조사를 하는 방안들을 고려할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거부하면 그건 강제로라도 조사를 해야죠. 아니 구속한 이유가 뭡니까? 조사를 하려고 구속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구속된 상태에서도 끝까지 버틴다? 국민들이 볼 때는요. 대통령도 법 앞에 평등한 거예요. 대통령하고 특권을 누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범죄 혐의가 있어서 그것도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 가지고 구속이 된 상태고 그럼 수사에 협조를 해야죠. 본인이 계엄 선포하고 나서 그게 계엄이 이제 해제되고 나서 뭐라 그랬습니까? 논란이 되니까 정치적으로든 법적으로든 다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저게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행동입니까? 회피하고 있잖아요. 저는 대통령이라면 또 본인이 검찰총장까지 한 법조인 아닙니까? 만약 본인이 검사인데 밑에서 지금 조사를 받아야 될 대상에 있는 피의자가 자꾸 저렇게 출석하라면 본인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강제 구인했을 거라고 봅니다. 대통령이 저런 모습 보이는 것 대단히 부적절하고요. 저는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입장문을 냈는데요. 검찰을 향해서 공수처 수사를 무시하고 처음부터 다시 수사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계속해서 수사보다 탄핵 심판 절차가 우선이다라는 입장이어서 구속 상태를 유지하는 건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방어권 방해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대통령 변호인단이 오늘 윤곽근 변호사와 김홍일 변호사가 중앙지검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협의한 내용은 지난 공수처에서 내란 수사를 한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무효다. 그 무효된 결과물을 검찰에서 받아서 또다시 구속영장 열흘 연장을 신청한 것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지난번 공수처에서 지금 이첩한 여러 가지 수사 결과물이 전혀 우리는 인정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공수처의 지휘꾼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차원으로 상당히 강도 높게 비판을 한 상태고 결국은 수사권이 어디 있냐. 공수처의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이거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을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구속영장 발부된 상황에서 집행했고 그리고 세 차례나 강제 구인을
조사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실패를 한 다음에 결국은 이것을 가지고 자, 지금까지 조사는 못했지만 이런 여러 가지 혐의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검찰에서 기소를 해주세요. 이렇게 됐기 때문에 대통령 변호인단 입장에서는 이 자체가 조사도 하지 못했고 공수처에서 왜냐하면 우리가 수사를 거부한 게 아니고 수사 관할권이 없기 때문에 거부를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서 또다시 검찰에서 이런 수사를 이어간다는 것은 이것조차도 불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들을 수 없다. 그런 취지라고 봅니다. 예, 저희가 뭐 조금 전에 검찰 조사에는 응할까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을 통해서 구속을 취소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말도 안 되는 주장이죠. 구속 취소를 왜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열심히 정말 수사를 받고 조사를 받아가지고는 조사가 끝났으면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다고도 봅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조사에 제대로 응하지도 않고 구속된 상태도 저러는데 구속이 안 되고 관저에 있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오기는 하겠습니까? 경호처도 어떻게 또 대응을 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는 생각이 들고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그렇게 검찰에서 수사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검찰로 넘어갔잖아요, 이제. 그럼 수사 받아야죠. 왜 안 하는 거죠, 그거는? 아니, 저는 뭐 공수처가 수사하는 게 불법이라고 보지도 않고 왜냐하면 공수처가 수사하면서 발부를 요청했던 체포영장도 발부가 됐고요. 만약에 법원이 볼 때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하면 발부 안 했을 거예요. 3번이나 그걸 인정해 줬습니다. 1차 체포영장 발부됐죠. 2번째 중앙지검의 변호인단이 그거 수사권 없다고 해서 이의신청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거 기각됐습니다. 2번째 체포영장 신청했는데 또 나왔습니다. 그럼 법원은 이게 분명히 명확하게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해 준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야 되는데 따르지 않았어요. 그럼 거기까지 100번 양보해서 검찰에게 자꾸 수사하라고 해서 검찰에 넘겼잖아요. 이제는 수사 받아야죠, 그러면. 왜 이렇게 자기들이 입장에서 하겠다고 얘기해놓고 입장 바뀌면 또 안 한다 그러고 이런 식으로 나오면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과연 수사를 받을 의지나 생각이 있는 것인지 없다고밖에 안 보여요. 이건 그냥 핑계 대는 거고 시간 끌겠다는 것이고 어떻게든 시간 끌어서 본인의 어떤 피해를 또는 뭐 처벌을 좀 줄여보겠다는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저런 태도와 행동이 본인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 검찰이 물론 시도할 거고요. 예를 들면 지금 뭐 묵비권 행사에서 아무 답변 안 한다 하더라도 다른 여러 증거들이 많아요. 지금 내란 종사자들 있지 않습니까? 임무 종사자들 이런 사람들이 얘기했던 내용들만 가지고도 충분히 저는 기소가 가능하다고 봐요. 모든 내란 그 종사자들, 임무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구속이 된 상태고 재판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기소하겠다고 넘기는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만 가지고도 충분히 기소가 되기 때문에 아무리 저렇게 조사 안 받고 버틴다 하더라도 본인의 기소나 아니면 재판을 피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구속 상태에서 지지자들을 향한 옥중 정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변호인단을 통해서 설 메시지도 전했는데 어떤 의미로 받으셨습니까? 현직 대통령이지만 지금 면회 금지 시켰죠. 예. 가족 면회는 통상 뭐 할 수도 있을 텐데 김건희 여사 면회까지 지금 금지시키지 않았습니까? 예. 공수처에서.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서신 금지도 아예 금지시켜버리고 이것은 저는 인권적인 문제라고 물론 기소 전에는 증거인멸 혐의가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현직 대통령이고 지금 이미 내란과 관련된 12.3 개헌과 관련된 것은 대부분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기 소위 말해서 내란 수개거, 내란에 관련된 여러 가지 종사자들 대부분 구속시키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그분들과 어떻게 그럼 같이 구속된 상태에서 어떻게 서로 만나서 증거인멸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것은 인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잘못됐다고 저는 지적하고 싶고 오죽하면 옥중에서 변호인단한테 구술을 해서 그것을 대통령 페이스북을 통해서 오늘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최소한의 현직 대통령으로서 매번 지난 추석도 그렇고 설도 그렇고 한복을 입고 김건희 여사와 함께 한복을 입고 동영상으로도 발표를 하고 페이스북으로도 인사하는 모습 발표하고 했는데 그걸 못하니까 예. 이제는 편지도 못하고 그리고 육성으로도 못하지 않습니까? 녹음을 해서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전원으로 변호인을 통해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대국민 물론 여기에는 뭐 지지층한테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전 국민한테도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으로서 인간적인 어떤 그런
덕담을 옥중에서도 했다고 봅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연출이다, 수사의 성실히 임해라 이런 지적이 나왔네요.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오늘 메시지에는 뭐 지지자들을 향한 메시지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니 영상 메시지를 아니면 뭐 자기 친필로 썼던 뭐 메시지든 이런 메시지 보면 전부 지지자들을 향한 메시지예요. 국민 전체로 보지 않고 지지자들을 향해서만 뭔가 계속 메시지를 던지면서 뭐라 그럽니까?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사실은 서부지법 그 침탈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 폭도들이 들어가가지고 판사를 잡으려고 하고 막 기물을 파괴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원인 중에 하나가 지지자들을 향해서 너무 강한 메시지를 던질 때 그런 게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뭐 아직까지 현직 대통령이니까 뭐 메시지를 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본인이 현재 그러면 대통령으로서 정말 당당하게 수사에 열심히 임하고 국민들이 의혹을 품고 있는 이 내란 사태에 대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런 메시지를 낸다면 이해가 되지만 거기에는 전혀 협조하지도 않고 수사를 자꾸 회피하려고 하고 그리고 본인이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지지자들을 향해서만 강한 메시지를 던지고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이런 메시지 정치를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지자들을 위해서 메시지를 던질 게 아니고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지금까지 한 번도 뭐 처음에 그 내란 사태 터지고 즉 비상계엄 사태 터지고 나서 한 번 사과했나요? 그 뒤부터 사과도 안 해요.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그 검찰에 출두할 때나 체포됐을 때도 국민 앞에서 최소한 헌재 나올 때라도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모든 일의 근본적 원인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 국민들이 이렇게 어려움에 빠뜨리고 경제가 도탄에 빠지는 이런 상황까지 만들어 놓고도 한마디 사과가 없어요. 그러면서 뻔뻔하게 이렇게 옥중서신 보내는 것이 과연 국민들이 볼 때 정말 대통령의 마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큰 의문이 든다는 생각입니다. 예, 이 전국이 굉장히 혼란한 가운데 설 연휴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밥상머리 민심을 알아보기 위한 여론조사 결과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본격적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정당 지지도입니다. 한국갤럽이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1월 21일에서 23일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자, 1월 넷째 주 보시면 국민의힘 38%, 민주당 40%,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 다른 조사, K스탯 리서치가 진행한 정당 지지도 여론조사도 한번 볼까요? 예, 지금 보시면 국민의힘 41%, 민주당 33%, 격차가 8%입니다. 오차범위 밖의 격차를 보이고 있는데 이 각각의 여론조사 결과 두 분께서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뭐 저런 모습을 보면은 민주당 입장에 상당히 뼈아픈 그런 마음을 갖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12.3 계엄 이후 국민적 충격이 상당히 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민주당이 40%, 50%까지 올라갔고 국민의 입장에서는 20% 정도까지 떨어진 더블 스코어의 여론적 지표를 보였다면 이제 12.3 비상계엄이 끝나고 대통령이 구속 상태에서 지금 조사를 헌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여러 가지 양쪽의 계엄과 관련해서 치열하게 논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이에 지난 12.3 계엄 그때 당시에는 민주당이 상당히 결집했고 그리고 중도층이 민주당을 지지한 것 같고 이제는 그동안 12.3 계엄 이후에 민주당의 모습을 보면은 그냥 뭐 예를 들어 경찰, 검찰 그리고 공수처 그리고 헌법재판소 이렇게 어떤 사법적인 처분을 하는 기관에 사법기관에 맡겼어야 되는데 이것의 해결을 민주당이 주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민주당이 너무 오만하다 그런 판단을 하지 않았나. 그것이 소위 말해서 지금 중도층 20% 30%가 국민의힘으로 다시 왔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지금 정당의 지지율을 보면은 어느 것은 민주당이 1, 2% 앞서 있고 또 어느 것은 국민의힘이 뭐 10% 정도까지 앞서 있는 그런 여론적인 조사가 상당히 많이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그동안 야당으로서 29번의 지금 탄핵을 하지 않았습니까? 거대 야당의 폭주 그리고 또 국정 발목 잡기라든가 그리고 계속 특검이라든가 다수당을 이용해서 민주당 표 예산안이라든가 그리고 민주당 표 법안 이런 것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제는 민주당을 우리가 견제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심리가 국민들 속에 퍼져 있는 그런 결과가 저는 여론적 지표로 나타났다고 보고, 여론은 뭐 추세가 중요하고 올라가냐 내려가는 추세가 중요하지만 예. 이 여론이 또 언제 바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의 입장에서는 여론 쪽은 자신들이 여론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어떤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자세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당에서 보기에는 계엄 직후에 격차가 굉장히 크게 벌어지다가 좁혀진 부분이 민주당에게 뼈아픈 결과 아니겠냐 이렇게 해석을 하셨는데요. 일단 민주당도 이런 부분을 좀 심각하게 볼 필요는 있어요. 그러나 네. 뼈 아픈 건 아니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이제 말씀도 하셨지만 기본적으로 12.3 비상계엄 이후에는 보수 진영에 있는 분들도 이게 잘못됐다고 판단해서 민주당 지지 쪽으로 돌아갔다가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양측이 결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수 진영은 다시 보수층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죠,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크게 문제라고 보진 않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나 이제 민주당도 어쨌든 지난번에 그런 어떤 변화를 계속 이끌어가지 못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은 그래도 자신들을 돌아보는 기회를 삼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저는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 양측이 결집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직까지는 탄핵이 어떻게 될지 결정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아마도 조기 대선이 이루어질 것을 예측하고서 힘의 균형이 양측으로 이제 쏠리게 되는 거죠. 국민의힘을 보수를 지지했던 분들은 국민의힘 쪽으로 다시 모이고 있고 또 진보를 지지했던 분들은 민주당으로 모이고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서 이게 뭐 크게 뭐 민주당이 실책을 해서 됐다라고 저는 보진 않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그렇다고 해서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보면 안 된다고 저는 봐요.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전국에서 많은 여론들을 더 끌어오지 못한 부분에서 민주당은 돌아볼 필요가 있겠지만 그렇다고 이게 민주당이 아주 실책으로 지금까지 했던 정책들의 실책이다 이렇게 저는 보지 않고 양측이 마치 대선이 곧 이루어질 것처럼 인식이 돼서 결집하고 있는 양상이 여론적 결과로 나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저희가 속보가 들어와서 잠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이 검찰이 요청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했다라는 속보가 나왔습니다. 법원이 앞서 구속기간을 연장해달라고 검찰이 법원에 요청을 했는데 이 부분 지금 불허를 했거든요. 앞서 저희가 이 얘기 잠깐 나눴는데 불허한 결정에 대해서 어떤 배경일지 그럼 향후 수사는 어떻게 이루어질지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더 이상 이제 구속 상태 수사를 지속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바로 기소를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법원 입장에서는 지금 관할권 문제에 있어서 검찰에 이것이 내란죄 수사를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뭐 판단한 것 같고 결국은 저 구속영장 불허라는 것이 상당히 지금까지의 어떤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공수처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그 수사 관할권이 없는 서부지법에 청구해서 거기에서 발부를 또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일종의 지금 보면은 길이 잘못 가고 있는데 그것을 바로 잡는 그런 결정적인 것이 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 연장을 불허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수사 그리고 여러 가지 법원의 어떤 기소 관련 이런 것과 관련해서 상당히 변화가 많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법원이 불허했습니다. 만약에 인용이 되면 빠르면 이번 주말부터 대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하는 얘기를 저희가 나눴잖아요. 그랬었죠. 앞으로 어떻게 수사 진행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검찰이 이제 시간이 쫓길 수밖에 없죠. 10일밖에 시간이 안 남아 10한 2, 3일 정도 남았네요. 그러면 연휴 중이라도 조사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기소를 하기 전에 조사를 좀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검찰 입장에서는 공처에서도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이 협조를 안 해가지고 조사를 이렇게 못했는데 이렇게 되면 검찰 입장에서 조사할 시간이 너무 타이트하게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기소를 해야 되는 건데 기소하기 전에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뭐 여러 부족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채우기 위해서라도 일단 제가 볼 때는 조사를 좀 더 빨리 진행하려고 시도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조사가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르겠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또 만약에 거부하고 계속 이제 방해를 하면 조사가 안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장이 불허가 됐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빠른 시간 안에 조사를 하려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있고 휴일에도 진행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고 보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거부를 하면 이제 그냥 조사를 못하는 상황에서 기소를 하겠죠. 그러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입장에서는 조사를 하려는 시도를 할 계획이 더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그러면 공수처 검찰이 계속 수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은 그럼 공수처가 수사권도 지금 없다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과연 이것이 기소 단계에서 정말 기소를 했을 때 이것이 그동안 공수처에 조사한 여러 가지 기소 내용 이것이 또 여러 가지 법원에서 인정이 안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지금 상당히 문제고 그러면 지금 기소를 못하면 경찰이 또 다시 수사를 또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소 자체가 저는 안 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렇게 됐을 때는 뭐 지금 공수처에서 상당히 뭐 한남동 앞에 관저 앞에서 압수수색 그리고 체포영장을 발부하기 위해서 수많은 몇천 명의 경찰을 동원한 이런 것에 대한 국민적 지탄의 여론이 상당히 크게 일어날 가능성이 크고 이렇게 돼서 이것을 검찰이 만약에 조사도 지금 공수처 조사가 지금 뭐 하나도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수집된 여러 가지 증거로만 이것을 기소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기소 자체가 안 되면 다시 처음부터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해야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예. 이 자체가 상당히 지금 혼돈 속에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법원에서 구속영장 기간을 연장을 불허한 이유가 예. 공처에서 이미 송부한 사건, 그러니까 조사를 해서 송부한 사건이 예. 검찰에 넘어왔으니까 수사를 계속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를 지금 밝혔다는 거잖아요. 예. 그럼 공수처에서 수사한 내용 가지고도 충분히 기소가 가능할 거라고 저는 봐요. 물론 검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수사를 진행하려고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연장을 안 해준 이유는 공처에서 이미 수사를 했으니까 그 내용 가지고 기소할 수 있는데 왜 검찰이 더 수사를 하려고 하느냐 이런 생각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이유를 밝힌 내용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공처의 수사가 끝난 내용이고 거기서 송부된 내용인데 왜 검찰이 계속 이걸 더 연장해 수사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연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법원의 판단이니까 공처에 수사한 내용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하고 공처는 이미 본인들이 조사하고 물론 묵비권을 행사해서 답변을 하나도 안 했지만 묵비권을 행사해서 답변하는 건 수사 내역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럼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고요. 피고인에게. 그리고 피의자에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기소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다만 이제 재판 과정에서 또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모르니까 재판 과정을 지켜봐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검찰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제 법원이 연장을 안 해줬으니까 자체로 수사를 하려고 시도를 하고 만약 안 되더라도 공수처에서 받은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왜냐하면 공처가 전체 수사한 내용을 넘기면서 기소 의견을 넘겼거든요. 그걸 그대로 받아서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이어 관련한 내용 좀 정리된 속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검찰이 신청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한 상황입니다. 법원은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하도록 수사처를 설치한 공수처법의 입법 취지, 또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공수처법의 규정 취지 등에 비춰서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라고 그 사유를 밝혔습니다. 예, 조금 전 들어온 속보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검찰이 신청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했습니다. 법원은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하도록 수사처를 설치한 공수처법의 입법 취지, 또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공수처법의 규정 취지 등에 비춰서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아서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요청을 불허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한 내용 좀 질문을 드릴 텐데요.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한 이유로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아서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니까 검경은 이제 수사권 분리에 대해서 지금 충분히 우리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공수처 설립 목적에 맞게 애초에 검찰이 이 수사권이 공수처에 있다고 판단해서 근데 경찰로 왜 안 넘겼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예. 검경 갈등이 있어서 안 넘겼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이것을 검찰의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애초에 넘기라고 해서 넘긴 것이 공수처입니다. 그래서 공수처가 넘겼지만 공수처에 지금 뭐 수사 인력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대로 된 수사가 없기 때문에 검찰에서 기초 수사를 한 그런 것들을 넘겨달라고 애초에 얘기해서 그 넘겨받은 것을 바탕으로 해서 정리가 됐는데 얼마나 정리가 됐겠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을 구속시킨 다음에 세 차례 강제 구인 조사를 한 목적이 뭡니까?
그동안 공수처에서 수사가 전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의 어떤 조사를 통해서 이거에 대해서 OX 그리고 대통령의 진술을 바탕으로 해서 이것을 검찰에 넘겨서 기소를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차례 강제 구인 조사에 실패를 했고 마지막에는 다급하니까 그 구치소에 가서 서면 조사라든가 아니면 대면 조사까지 받겠다고 구인 조사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해서 다급하게 했는데 그것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것을 검찰로 넘겨서 이것을 기소해 달라. 그렇기 때문에 법원 입장에서는 이미 검찰에서 공수처로 넘긴 걸 왜 다시 검찰로 가져와서 다시 수사를 하냐. 이것은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렇게 돼서 이것을 제동을 건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검찰이 이것을 가지고 과연 기소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상당히 기소를 했을 때 만약에 기소를 했을 때 만약에 법원에 가서 이것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부실 수사라든가 이런 걸 지적받고 잘못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검찰이 이것에 대해서 또 수사할 권한이 없다고 지금 보기 때문에 수사할 시간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럼 경찰로 넘겨야 되나 수사를 다시 그것에 대해서는 아주 복잡한 과정을 거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검찰이 신청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법원이 오늘 불허했습니다. 조금 전 나온 결과고요. 검찰 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가 법원이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하도록 수사처를 설치한 공수처법의 입법 취지 등을 보았을 때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의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연장 불허를 했다고 밝혔는데요. 네, 윤 대통령의 1차 구속영장 기한은 원래 내일인 25일까지인데요. 법원이 영장 연장을 불허하면서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 또는 석방을 내일까지 결정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좀 계속해서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내일까지잖아요. 네. 어떻게 될까요? 지금 기소를 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검찰이 수사를 못하는 상황이 됐잖아요. 추가 수사를. 그러면 공수처가 지금 법원의 판단도 그거예요. 공수처가 독립된 기관으로서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는데 그 수사한 내용이 검찰에 다시 수사를 할 필요는 없다고 본 것 같거든요. 그럼 검찰은 왜 그럼 공수처가 검찰로 넘겼냐?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기소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소를 하려면 검찰로 넘겨야 돼요. 검찰만 기소권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놓은 이 수사 기소의 분리 원칙에 따라서 검찰이 이걸 넘겨받았으니 만약 검찰이 그걸 넘겨받아서 수사를 한 기관에서 제한한 사항이 있지 않겠어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수처는 기소 의견으로 넘겼어요, 지금. 근데 그럼 검찰이 수사도 안 해보고 기소 의견을 넘긴 거를 기소를 안 하고 그냥 석방을 시킨다고요? 그러면 검찰은 자의적 판단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수처가 수사를 했고 수사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수사 분량이 많은 서류가 지금 검찰로 넘어왔으니까 검찰은 그걸 기반으로 해서 기소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저는 기소를 할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또 검찰은 대통령은 아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들에 대한 수사를 다 했어요. 그리고 기소도 했고요. 그 사람들 재판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일 때 검찰은 이미 이 내란 사건에서 많은 부분 수사를 하고 있고 그 내용을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 한 가지 예만 들면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공소장을 보면 그건 윤석열 대통령에 관한 내용이 너무 많아요. 대통령으로 표현되거나 이런 부분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다면 따로 수사를 안 하더라도 충분히 대통령에 대한 기소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고 그러면 검찰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내일까지 기소를 해서 구속된 상태에서 기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검찰의 시간이 촉박해졌습니다. 구속영장 연장 신청이 조금 전에 법원에 의해서 불허가 되면서 기한이 내일 25일까지로 정해져 있는 상황인데 검찰이 기소 또는 석방을 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판단을 내릴 거라 보십니까? 공수처에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세 차례 강제 구인 조사도 못했고 불허해서 못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처음에 최초의 수사는 했지만 그때도 기초조사도 안 하고 조사하기 전에 문답만 한 겁니다. 내가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통치권의 정당 행위다. 그렇게 헌법적인 테두리에서 있는 비상계엄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러면
이름하고 주소를 대세요 하니까 그때부터 묵비권을 하기 때문에 예. 조사가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공수처에서. 예. 그러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 어떤 피의자가 어떤 자료된 수집된 자료를만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최소한 피의자가 조사에 임했다는 사인 한 장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물론 기소는 할 수 있겠습니다. 기소는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검찰이 기소를 했을 때 법원에 가서 그러면 이것이 그동안 이루어진 여러 가지 수사와 관련된 것이 다 또 잘못됐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더 큰 사단이 날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1차적으로 보면은 검찰이 내일 1차 구속 영장 청구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기소를 할 거냐 석방할 거냐 상당히 고심이 깊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 제 생각에는 원칙대로 가야 된다. 헌법적인 질서 그리고 사법적인 질서, 형사법적인 질서로 갔을 때 원래 어떤 수사권이 있는 경찰이 다시 수사를 해서 검찰이 기소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어떤가 그건 제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속보 계속해서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검찰이 신청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불허했습니다. 검찰 비상겸 특별수사본부가 법원으로 전달받은 영장 불허 사유에는 불허에 대한 이유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우선 법원은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하도록 수사처를 설치한 공수처법의 입법 취지와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이를 수사처와 검찰청 사이에도 적용시키는 공수처법 제26조의 규정 취지, 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안 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하여 공수처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등을 거론했습니다. 네, 이렇게 사유를 밝혔는데 자 그렇게 해서 바로 내일 기소 또는 석방을 해야 합니다. 자, 이 앞에 말씀드린 이 위에 세 가지에 비추어 보면 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에 공소제기 요구서를 붙여서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내렸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법원은 공수처가 이 수사를 한 상황에서 검찰의 추가 수사가 필요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서 구속영장 연장을 불허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1차 구속영장 기한 이르면 내일 25일까지로 예측이 됐었는데요. 법원이 영장 연장을 불허하면서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 또는 석방을 내일까지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기소를 했을 때 윤 대통령 측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겠습니까? 기소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대비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구속 기소를 이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 이제 재판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속영장을 연장한다는 것은 기소를 하겠다는 검찰의 의지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지금 오늘 윤곽근 김홍일 검사가 중앙지검을 찾아가서 이거 연장하면 안 된다. 그래서 연장이 지금 불허되지 않았습니까? 이 시점이 저는 상당히 묘한 것이 그러면 오늘 윤곽근 김홍일 변호사가 중앙지검에 와서 요구한 것이 중앙지법에서 받아주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받아줬기 때문에 기소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가능성도 있다. 검찰이. 검찰은 수사의 목적도 있지만 최종 목적은 기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변호사들 윤곽근 김홍일 대통령 측 변호사들은 공수처 수사 결과물들이 모두 무효다. 왜? 내란죄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으로 그리고 나서 탄핵 심판의 방어권을 방해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이 공수처에 지게꾼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상당히 강도 높은 비판을 한 다음에 지금 몇 시간 뒤에 지금 구속영장 연장이 불허한다는 그런 법원의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검찰로서도 상당히 지금 곤혹스러운 그런 지금
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법원이 공수처법의 취지를 들어서 검찰의 보안 수사를 인정하지 않아서 아무래도 내일 기소 수순에 접어들 것 같은데 윤 대통령 측에서 어떻게 대응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기소하고 나면 그냥 재판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검찰이 기소를 하는데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고 보고요. 예. 그러니까 저는 구속 상태에서 기소가 되면 그거는 재판으로 넘어가는 거니까 예. 더 이상 뭐 변호인 측에서 뭘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근데 오늘 법원의 판단도 그거 아닙니까? 공수처와 검찰이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상태에서 이루어져 있고 공소를 제기하는 검찰은 공수처의 수사한 내용을 가지고 판단하면 된다는 내용이에요. 지금 예. 아까 읽으신 게 그런 내용이라고 저는 이해하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수처의 수사한 내용이 기소 의견으로 넘어왔어요. 그럼 검찰이 판단해서 크게 문제가 없다면 기소 의견으로 넘겨온 내용은 기소를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구속된 상태에서 거의 대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다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근데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이 된다고요? 석방된 상태에서 불구속된 기소를 한다고요? 그걸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일 때문에 밑에서 지시를 받고 했던 많은 전직 사령관들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억울하다고 생각 안 하겠어요? 우두머리 혐의가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 수사를 안 하고 불구속 기소를 한다? 구속 기소를 안 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검찰도 이런 부분을 잘 인식하고 있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란 주요 종사자들의 공소장에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연관성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 자체로도 저는 구속된 상태에서 기소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그래서 수사를 더 하지 않더라도 공수처의 수사한 내용만 가지고도 기소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공수처에서 이제 제목이 뭐냐면 예. 내란 수괴, 내란 우두머리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란죄라는 것을 공수처가 썼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금 법원에서 구속영장 연장을 불허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제목이 그대로 법원으로 들어가서 기소가 되면 그러면 상당히 대통령 변호인단 입장에서 상당히 대응하기가 쉬운 겁니다.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할 그런 권한이 없는데 수사권이 없는데 내란죄 수사를 해왔습니다. 재판장님 이것이 잘 됐습니까? 바로 기각해 주십시오. 우리는 이거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내란 관련해서도 이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3번의 법원의 판단을 통해서 공수처가 수사가 가능하다고 얘기했어요. 2가지 이유인데요. 일단 직권남용으로 체포가 돼서 들어와서 조사가 시작하다가 내란 혐의가 발견되면 조사할 수 있고, 두 번째 3군데 경찰, 공수처, 검찰이 함께 공동수사본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기 때문에 이미 법원이 판단을 내린 사안에 대해서 현재 새로운 어떤 재판을 맡는 법원이 그게 잘못됐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요. 예. 그런 점에서 본다면 내란으로 해서 넘긴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없이 재판은 진행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공조수사본부를 만든 것도 저는 편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공조수사본부를 만들었습니까? 공수처가 내란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경찰을 살짝 껴넣은 겁니다. 그래서 경찰은 껴넣었지만 실질적 수사는 하고 공수처가 하고, 그리고 나서 경찰은 수사에 참여했습니까? 참여하지 않고 체포영장 발부하는데 몇천 명씩 동원하고 그런 것만 하지 않았습니까? 주 수사권이 공수처인데 공수처가 내란죄가 없는데, 그래서 공조수사본부라는 것을 만들어서 경찰을 살짝 붙여가지고 내란죄를 수사한 겁니다. 그럼 이걸 수사 결과를 가지고 가서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해서 가져왔습니다. 판사님, 이걸에 대해서 재판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소를 하면 법원에서 과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할까? 과연 수사가 될까, 아니 재판이 진행이 될까, 그런 것이 저는 상당히 걱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미 법원에서 그렇게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재판 진행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 정 교수님은 개인적 의견을 말씀하시는 거지만 법원에서 지금까지 공수처가 수사하는 내용에 대해서 문제 없다고 계속 얘기했고 체포영장 발부, 구속하는 것까지 다 허용을 해줬기 때문에 그 자체로 법원이 이걸 가지고 재판을 아예 진행을 하는 일은 없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우선은 검찰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내일 지켜봐야겠고요. 일단 오늘 준비한 내용에 대해서도 두 분 의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속보 전하기 전에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장내 정치 지도자 선호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31%, 김문수 고용부 장관 11%,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대표 5%, 홍준표 대구시장 4%, 오세훈 서울시장 3% 순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선 이재명 대표가 선두에 있고 그 외에는 여권 인물들인데 이 구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뭐 저는 지금 뭐 단독 뭐 가장 많은 퍼센트를 받고 있는 분이 이재명 대표잖아요. 나머지 분들이 이제 그렇게 차이가 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이게 큰 변화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예. 현재는 물론 나중에 이제 1대1 구도가 되면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뭐 여권 같은 경우에 여러 사람이 분산돼 있다 보니까 좀 퍼센트가 나눠질 수 있고 그래서 지금의 의도는 지금의 퍼센테이지가 계속 갈 거라고 저는 보진 않고 예. 만약 1대1 구도가 되면 큰 차이 없이 접전을 이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보통 모든 대선 과정에서 진보와 보수가 1대1 구도가 되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질 않아요. 그래서 지금의 저 조사는 앞으로 변화가 많이 있을 거니까 그게 계속 간다고 보지는 않고요. 다만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이재명 대표가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여당의 후보들이 과연 얼마나 잘 경선을 해서 누가 후보가 되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다만 뭐 지금의 이 퍼센테이지가 계속 갈 거라고는 보지 않고 변화가 좀 있을 거다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 여론조사 결과. 그러니까 뭐 지금 차기 대선 주자까지 지금 하는 것은 지금 대통령이 탄핵 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예. 하는 뭐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너무 빠르다고 봅니다. 지금 대통령 탄핵 결과가 인용이 될지 기각이 될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탄핵 심판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 예. 그런 상황에서 정당의 지지율 추이는 하는 것이 정당에서는 상당히 예민하지 않습니까? 방송에서 시청률 예민하듯이 예. 정당에서는 국민의 지지율이 어느 정도인지 상당히 예민합니다. 왜? 국민의 지지를 먹고 사는 집단이 정당 결사체이기 때문에 상당히 예민한 것이고 중요하고 그리고 지지율이 만약에 20%에서 40% 지금 국민의힘은 얼마나 뭐 속으로 기뻐하겠습니까? 대통령의 12.3 계엄 이후에 20%까지 떨어진 지지율이 민주당과 거의 각축을 이루고 아니면 뛰어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 상당히 쾌재를 부를 그럴 지금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올것이 국민의힘이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뭐 민주당에 대한 견제 심리 이런 것이 작동을 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대통령 선거가 언제 치러질지 모르고 예. 정당으로서는 내년 지방선거 바로 치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당내의 여러 가지 보수면 보수, 진보면 진보의 여러 가지 이념적인 연결성을 더욱더 탄탄하게 한 작업 그리고 정당의 미래 그리고 우리 각 정당의 미래 아젠다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확실하게 심어주는 모습 그것이 창조적 파괴여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세 번째가 정당 내에서 여러 가지 파벌적인 진영 내 분열, 배신자, 프레임 이런 것들을 걷어내는 작업이 상당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예, 뭐 지금까지 이야기 나눠본 여론조사 결과 좀 종합해 보면 정당 지지율은 좀 엎치락 뒤치락하는 모양새였고 또 차기 대권 경쟁에서도 이 대표가 여유롭게 앞서고는 있습니다만 뭐 또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 이런 여론조사가 잇따르면서 비명계 사이에서는 정권 교체에 이재명만 답이 아니다 다양한 길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재명 대표 일극 체제를 견제하고 있는 모습인데. 설 연휴를 앞두고 좀 당내에서 계파 갈등이 수면 위로 오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명계 일부 사람들이 뭐 등장하고 있지만 계파 갈등이 지금 민주당 내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앞으로 드러날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이재명 대표가 독보적인 어떤 후보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뭐 비명계나 이런 분들이 목소리를 내요. 뭐 그 목소리 내는 건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가느냐 그건 전혀 아니라고 봐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민주당 내 계파 갈등은 없고요. 다만 이제 비명계로 불려지는 원내에 있는 분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고 이분들이 이제 뭐 만약에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면 본인들도 출마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면 된다고 저는 봅니다. 나쁘다고 보지 않고요. 다만 그럼 뭐 당내에 뭐 분란이 있고 계파 갈등이 있고 이런 상황은 지금은 전혀 아니다. 그거는 뭐 잘못된 표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언론들이 그런 표현을 쓰는데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비명계에 있는 원외 인사들 중에는 뭐 출마의 가능성이나 아니면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출마하셔서 당내 경선이 잘 이루어지면 흥행에도 성공을 할 거고 또 이재명 대표도 경쟁을 해서 당당하게 후보가 된다고 하면 정당성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직을 내려놓고서 잠행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최근에 SNS를 통해서 모습이 공개가 됐습니다. 한 전 대표가 진중호 의원 어깨에 이렇게 손을 올리고 다정하게 찍은 투샷이 진중호 의원 SNS에 올라왔는데 이걸 이 사진을 어떻게 좀 해석해 봐야 되겠습니까? 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뭐 친한계 결집의 신호다 이렇게 해석해 봐도 되겠습니까? 글쎄 친한계가 지금 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전 대표는 대표까지 지냈고 그리고 장관까지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대선에는 뭐 무조건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정치인이 어떤 국민들의 어떤 스포트라이트를 받아 연예인들이 마찬가지로 어떤 시청자라든가 애청자들이나 여러 가지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 그것에 사라지는데 상당히 큰 스트레스를 받는 것처럼 정치인도 마찬가지로 대중과 가까이 하다가 팬덤 정치라든가 이런 거에 휩싸여서 가다가 대중과 멀어졌을 때 그것을 견딜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도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당 대표도 했고 지난 총선도 치러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뭐 정치 활동을 재개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겠지만 여러 가지 지금 뭐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당이 보수나 진보나 하나로 돼야 된다고 되는 정당이 승리한다고 생각을 하고 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대통령과 갈등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당원들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당원들의 여러 가지 안 좋은 그런 감정이 상당히 격화되어 있는 이런 시점이고 모르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정치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 얼마쯤 짧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유권자들의 그런 무서움을 아직은 모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투표에 선거에 직접 나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대선이 언제 치러질지 모르지만 지금 벌써 이렇게 대선 주에 나오는 것 자체가 저는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선거에서 이기는 정당은 당내 분열이 없는 정당이 이긴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고 뭐 소위 말해서 배신자 프레임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대고 그때 당시에 한나라당인가요? 완전히 참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선도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에서 어떤 판결이 나오냐 그 결과에 따라서 상당히 큰 지형적인 변화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탄핵 심판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런 것도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라고 생각이 들고 다만 진종호 전 최고위원이 오늘 페이스북에 올린 것도 저도 언뜻 봤는데 예. 과거에 최고위원 할 때 진종호 최고위원 나왔을 때 청년 대표로 최고위원 나왔지 않습니까? 소위 말해서 한동훈 그런 상황에서 했을 때 그때 당시 사진을 올렸다고 봅니다. 그것이 꼭 정치적인 뭐 복귀를 얘기하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질문 드린 것에 대해서 어떤 의견 있으실지 말씀 덧붙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지금 뭐 한동훈 예. 대표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 대선이 만약 이루어지면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본인은 시도를 할 텐데,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의 국민의힘의 어떤 상황으로 보면 한동훈 전 대표가 대권 후보가 되기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개인적으로 전망합니다. 물론 뭐 제 전망이고요. 앞으로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차후에 바뀔 수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어떤 뭐랄까 반대 이런 세력들이 크기 때문에 그걸 뚫고서 한동훈 전 대표가 대권 후보까지 국민의힘에 되기까지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다.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가능성이 좀 낮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전망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대담에서 설 민심 여론조사 함께 짚어봤고요. 그리고 법원이 구속기한 연장 불허 결정을 내렸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또 검찰은 지금 법원의 결정에 후속 조치를 논의 중이고 검토 중이다라는 입장까지 밝힌 것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